저는 플레이 플래닛의 서선미이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네. 의외네요. 많이 못 들어보셨을 줄 알았는데. 혹시 그럼 공정여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혹시 공유경제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다들 아시는 분들이 모이신 건가요? 네. 저는 여행을 통해서 혹은 공유경제 모델을 통해서 새로운 여행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이제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잠깐 공유라는 단어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많은 매체에서 공유 기업, 공유 도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공유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혹시 아신가요? 자신이 안 가지고 있으나 지금 당장 쓰지 않는 그런 유효 자원들을 그 자원이 필요한 누군가와 같이 공유해서 그 공유할 때마다 당연히 서로 무언가를 새로 사는 것보다 있는 자원들을 쓰기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임팩트도 가져오지만 동시에 이 자원들을 교류할 때마다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돼서 사회적 플러스 경제적 가치가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공유 경제라는 모델입니다. 근데 이런 공유 경제를 이야기할 때 영어로는 협력적 소비라는 말도 많이 쓰거든요. 협력적 소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잠깐 볼게요. 일전에 우리가 요즘같이 스마트폰이나 혹은 다양한 인터넷 매체들을 스마트폰에 있는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기 전에는 항상 1대4로 정보들을 받아받고 또 정보들을 1대4로 생산을 했었죠. 그거를 마치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마켓에 가면은 오렌지들이 같은 색깔, 같은 모양, 같은 크기로 분류되어 있는 것처럼 그때는 그냥 쭉 수평선을 나열해놓는 게 좋았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요즘 스마트폰에 지금 다들 페이스북 어플리케이션, 특히 페이스북으로 이 자리에 많이들 오셨잖아요. 그런 어떤 정보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우리가 생활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생산하고 분배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은 힘의 이동인데 아마 많이들 소셜미디어 강의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 주체가 어때보면 그게 그 힘이었죠. 근데 최근에는 누구나 다 정보를 쉽게 생산할 수 있고 나도 내가 정보 생산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런 힘의 이동이 어떤 생산의 방식, 일의 방식을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따가 소개해드릴 텐데 여행의 방식도 바꾸고 있습니다. 잠깐 소개하자면은 그전에는 이렇게 개개인이 따로따로 무언가를 생산하고 놀 수 있었다면은 요즘에는 페이스북에 하루에 한 번씩은 접속을 해야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협력적 소비의 어떤 단적인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공유 경제와 공정 여행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혹시 잠깐 화제를 넘어가서 혹시 여행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보시진 않죠? 그러면은 여행이라는 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혹은 그럴 수도 있겠다 동의하시나요? 많이들 끄덕끄덕 해주셨어요. 그렇다면은 하나의 여행을 하고 있는 게 여행사일 수도 있는데 여행을 하는 회사가 세상을 더 나게 혹은 더 좋게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엔 반응이 많이 없으시네요. 네, 저는 지금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지난 3년에서 한 5년 동안 여행을 하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처음 시작은 제가 대학교 때 여행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 여행하는 과정에서 만났던 한 필리핀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제 인생에 첫 배낭여행에서 처음 만났던 외국인 친구였는데 그 친구에게 한 번 이런 제안을 했어요. 지금 다가오는 휴일에 네가 그렇게 자랑하는 너네 동네 세부에 놀러가면 어떻겠냐 제안을 했는데 이 친구가 그때부터 약간 그전에는 트래블러스는 스쿠버 다이빙을 좋아해. 트래블러스는 세부에 가면은 이런 것들을 좋아해. 항상 그러면서 여행자들이 이런 걸 좋아해 하고 세부에 대한 자랑을 많이 했는데 막상 제가 세부에 같이 가자 했더니 그 친구가 그때부터 저를 좀 그렇게 썩 반기질 않더라고요. 그때 잘 몰랐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세부에 못 갔기 때문에 홍콩을 가게 됐는데
가서 잊을 수 없는 하나의 장면을 목격하게 됐어요. 제 친구, 제가 제안을 했던 그 필리핀 친구의 어머니가 홍콩에서 메이드로 가정부로 이주노동 하고 계셨고, 그 오빠가 태국에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홍콩에 막상 여행을 갔더니 너무 많은 필리핀 여성으로 보이는 어머니들이 백인 아이들 손을 잡고서 테마파크랑 놀이공원마다 관광지마다 많이들 이렇게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서 돌아다니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여기 더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시간이 막 가는 걸 보니까 마음이 급해져서 네. 근데 그때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친구의 엄마일 수도 있겠다. 지금 이 테마파크에 와 있는 필리핀 어머니들이, 그리고 그 어머니들이 데리고 있는 아이들이 필리핀 그분들의 자녀가 아니라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이는 하얀 피부색의 아이들을 데리고서는 시장을 보고 공원을 가고 놀이공원을 가고 하는 모습들이 좀 이게 뭘까 하는 궁금증들을 처음 가지기 시작했었어요. 그 와중에 또 저녁에 제가 시간을 보면서 용기 내서 한 가지 에피소드를 여기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제가 다음날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갈 예정이어서 무식함에 용감하다고, 그때 제가 20살이었거든요. 그래서 돈이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어차피 다음날 아침 비행기니까 오늘 저녁까지 그냥 숙소 안 잡고서는 돌아다니다가 그냥 내일 아침에 일찍 공항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서는 밤 12시까지 신나게 돌아다녔어요. 근데 막상 12시가 되니까 약간 지치기도 하고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저 멀리서 한 무리에 또 한 번 필리핀 사람으로 보이는 한 무리가 제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을 물어봤죠. 공항으로 가려면은 대충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냐. 근데 이분들이 대뜸 저보고 우리 집에 가재요. 네, 왜냐면은 12시에 이 길은 너무 위험하니까 우리 집에 가자. 근데 여성 2명, 남자도 2명 정도 됐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이 더 위험해 보였어요. 네, 낯선 분들은 집에 따라가기가 외국인 집에 그것도 현지인도 아니고 필리핀 분들인데 이러면서 약간 이제 남모르게 편견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새벽 4시까지 제 뒤를 동행해서 따라와 주셨어요. 네, 놀랍지 않나요? 네, 누구보다도 한대가 뛰어난 나라라는 걸 다시 한번 그때 느꼈는데, 이분들이 제가 나이가 어리고 막무가내로 집에 안 가겠다고 하니까 그때 일을 마치고 퇴근해서 집에 돌아가시는 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같이 따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벽 4시가 될 때까지 같이 이분들만이 알고 있는 골목골목의 어떤 뒷골목들,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이야기들, 그다음에 그때도 여지없이 이렇게 유명한 성당이나 이런 데들을 막 갔는데, 그런 데 가서 그냥 역사책에 가이드북에 나왔을 만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 처음 외국인 노동 갔을 때 여기서 뭐 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막 나누고, 심지어 그때 영어도 잘 못했는데 제 첫사랑 얘기도 막 나누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두고 온 이제 자식들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서 있다가 결국에 새벽 4시에 이분들의 집을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보니까 그런 거 있죠. 할머니네 집 가면은 큰 벽장 같은 교통시계가 있어서 딩딩 하면은 새벽에 그 소리가 무서운 그런 시계 있잖아요. 그 시계가 그 집에도 있었는데 그 집에 한 10몇 개의 서로 다른 가족 사진들이 껴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집에는 필리핀에서 온 이주 노동자분들이 돈을 아끼려고 한 집에 다 같이 모여서 사는데, 거기에 우리가 마치 할머니들이 하는 것처럼 가족 사진을 시계에다가 다 껴놨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이런 고민들을 했어요. 만약에 이분들이 세부에서 혹은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아무런 지장 없이 어느 지역보다도 관광산업으로 유명한 지역이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면 굳이 여기까지 왔을까? 그리고 동시에 여기까지 와서 왜 이분들은 똑같이 관광산업인 테마파크에서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그 작은 티켓박스에서 일을 해야만 할까?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돈을 많이 벌면 좋을 텐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공정한 반응들이 많이 있어서 브로커에다 돈을 줘야 된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불편한 진술들이 되게 많고, 막상 제 친구의 일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얼마나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동시에 그분들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이상하다. 왜 세부에
보니까 필리핀 자본이 아니었던 게 너무 아까 브랜드 마케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누가 봐도 이제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그거는 필리핀 브랜드가 아니었고 필리핀 사람들이 운영하는 무엇이 아니었는데 필리핀 사람들은 왜 그럼 거기서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관광이라는 게 제대로 지역에서 제대로 발생한다면은 지역민들이 더 힘을 받아야 되고 또 사실은 굳이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이주노동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마 제 친구는 나중에 생각해봤는데 그때 집에 가자고 했을 때 싫다고 했던 제 친구는 시간 좀 보여주세요. 했던 친구는 외국인 친구가 간다고 하니까 많이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분명히 외국인 친구가 오면은 스쿠버다이빙도 하고 싶고 좋은 리조트도 많이 있는데 우리 집에 데려갔을 때 실망하면 어떨까 라는 고민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 3, 4년 동안 했던 일들을 사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분들의 이야기들을 실제로 발굴하고 또 그걸 그 대신에 지역에서 조금 더 지역민들이 스스로 관광산업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디자인 설계를 하고 또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나왔을 때 그런 프로그램들을 발굴하거나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지역에 계신 사회적 기업 혹은 지역 마을 기업들을 발굴해서 한국인들을 맞게 디자인을 해서 한국 사람들이 이왕이면은 어떤 그냥 이렇게 막 40년 대형 버스를 타고 가는 여행이 아니라 혹은 이왕이면은 그냥 코끼리가 학대 막 받으면서 코끼리 쇼를 하는데 거기 안에 철창 밖에서 박수 쳐야 되는 그런 관광이 아니라 혹은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내가 1년에 한 번 혹은 몇 년을 걸쳐서 어렵게 여행 경비를 모아서 여행을 갔는데 내가 원치 않게 라텍스를 사야 되는 강요를 받는다든지 혹은 상황버섯을 사야 되는 억지에 놓인다든지 하는 일들 대신 이왕이면 이렇게 지역에서 정말 지역의 생생한 그런 체험들을 할 수 있는 또 지역에서 정말 살아있는 그런 삶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여행들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해왔었어요. 이렇게 인터뷰들도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일들이 1년에 반은 이렇게 해외에서 그래서 어딘가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되게 속없이 많이 웃고 어떤 멋진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많이 웃고 같이 밥 먹으면서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고 그것들을 다시 새롭게 비즈니스로 설계하는 일들을 해왔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3, 4년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고민에 또 봉착하게 됐어요. 이 고민을 한 지가 1, 2년 정도 돼가는데요. 만약에 제가 하고 있는 회사가 이러한 상품들을 만들지 않는다면은 과연 한국에는 지금 이런 일을 하는 회사가 많이 없거든요. 그리고 아시아에도 많이 있지 않아요.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은 그리고 혹은 제가 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서 여행자들이 그 여행을 참여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어떻게 될까? 조금 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런 모델들이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카피돼서 많이 양산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일을 마을에서는 항상 제게 물어봐요. 우리 이번 일 하는 프로젝트 하는데 웹사이트 못 만드는데 웹사이트 도움 줄 사람 없어? 혹은 이런 거 하는데 마케팅 도움 줄 사람 없어? 혹은 너는 여행을 많이 다니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그러면 혹시 우리 이런 거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관들은 없어? 항상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이분들은 크게 딱 두 가지를 문제하고 있어요. 마케팅을 할 수 없고 웹사이트가 없다는 거.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요즘 세대에 어떻게 기억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플랫폼 안에 연결하는 작업들을 새롭게 플레이플래닛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한 3분만 더 길게 해도 될까요? 2분 남았는데 네.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기업들도 할 수 있지만은 개인들이 조금 아까 막 공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여행들은 저 같은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고민들을 또 한 번 하게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강의 가면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지금 발표자가 하는 회사를 통해야만 공장 여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혹은 그런 여행을 해야지만 지속 가능한 방식의 사회적 의미 있는 여행들을 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좀 난감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일반 친구들도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제가 하고 있는 방식에 혹은 조금 더 지속 가능한 방식의 여행들을 쉽게 디자인하고 또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지금 보시는 지금 다 4명밖에 안 나오는데요. 여신명조행도에 마을에 있는 되게 한량처럼 돌아다니는 지역 청년들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제가 하고 있는 이제 환경 프로젝트의 인턴으로 현지 가이드인 거죠. 이로 왔었는데 이 친구들이랑 친해져서 밤에 이렇게 오랜만에 맥주 마시면서 여행이기 때문에 가능한 질문들을 서로 나눴어요. 너의 꿈은 뭐니? 이런 것들. 이 친구들이 2년 전에 만났는데 그때 저한테 그런 말 했어요. 내년이면 4학년이고 1년 정도 남았는데 1년 후에 우리들은 아마도 외국인 노동자로 가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이 섬에는 일자리가 없고 네가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은 우리는 또 다시 일자리가 없을 테니까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을 했어요. 만약에 너네들이 잘할 수 있는 거, 너네들이 공부도 잘 못하고 대학교에서 지금 뭐 대학을 졸업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고 경제적으로 돈도 많이 없고 그리고 되게 외진 섬에 있는데 니네들이 나랑 우리가 여행을 같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했을 때 이 친구들이 저한테 했던 것처럼 이들만 알고 있는 동네 데이트 코스 혹은 이들만 알고 있는 어디 여행자들이 가는 스노클링 스팟이 아니라 이들만 알고 있는 재미난 어떤 뭐 동굴 아니면은 뭐 수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바닷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재밌게 너희들이 지역에 갔을 때마다 여행자 친구가 되는 호스트가 될 수 있으면은 어떨까? 1년 후에 이것들을 1년 동안 프로젝트를 해봐서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가 갈지 안 갈지 결정을 하자. 네,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3월달에 그 1년째 되는 시기였어요. 그 결과는 조금 더 재밌는 강의를 위해서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개개인들이 자신들의 지역 경험들을 나눔으로써 이것들이 어떤 큰 노력들 혹은 큰 지식, 어떤 방대한 어떤 깊이 있는 지식들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우리 동네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경험들 지식들, 자원들을 연결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여행에 있어서 조금 더 긍정적인 힘을 낼 수 있도록 할까라는 문제를 의식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플랫폼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행이라는 것들을 좀 새롭게 보면 어떨까? 여행이라는 것이 정의로는 A라는 지점부터 B라는 지점까지 이동하는 것을 여행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동해서 다시 집에 돌아오는 게 여행이에요. 근데 그렇게 물리적인 이동 경로가 아니라 여행이라는 게 어딘가를 간다는 거는 결국에는 거기 안에 그 간다는 그 지역을 그냥 지역의 물리적인 의미로 볼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누군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날 때 그것들을 친구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지역이 친구의 집을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내가 그 집이 누구네 집인지 몰랐을 때는 그냥 신발 벗고 가야 되는지 신발 신고 가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막 들어가서 어지럽히거나 그냥 누구네 집이 모르니까 뭐가 있죠? 서랍을 열어본다거나 하는 행위들을 할 수 있게 되죠. 근데 누구네 집인지 알고 집주인을 알고서 갔을 때는 분명히 집주인이 신발을 우리 집에 들어올 때는 신발을 벗고 들어와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방을 더럽힐 염려가 없는 거야. 여행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는 누군가가 살고 있고 그 친구의 그 지역에서 그 사람들을 만난다고 가정을 하고 그 지역이 누군가가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지역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지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지속 가능한 혹은 공정이라는 단어를 그냥 가볍게 제낀 채로 자연스럽게 현지 문화를 존중할 수밖에 없고 지역 경제의 환원이 될 수밖에 없는 소비를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현지 친구의 문화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럽게 흔히 얘기하는 공정여행이라는 어려우면서도 절대 어렵지 않은 여행들을 실천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플레인 플래닛은 뭘 하냐? 약간 좀 아직 의구심이 다 안 풀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플레인 플래닛이라는 이 플랫폼 안에 누구나 여기 계시는 분들도 누구나 다 우리 동네 오면은 내가 어떤 걸 보여줄 수 있어 라는 것들을 포스팅 올려주시면은 그 지역에 갔을 때 여행자들이 나랑 이 친구랑 관심사가 비슷하네? 나 이 친구 만나봐야지? 혹은 이런 사회적 포럼이라는 게 있네? 나도 영국에 사는 뭐 A라는
누구랑 같이 갔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이야기들, 정말 다른 코스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패스하도록 하고요. 실제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필리핀 친구들 중에 한 명이 한스라는 친구인데요. 바닷가 가서 스노클링 하면서 그냥 스노클링만 하는 게 아니라 스노클링을 할 때 산호를 밟으면 안 된다. 왜 산호를 밟으면 안 될까? 이 물고기의 이름은 누구다.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해주면서 같이 스노클링을 즐기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마을 누구나 다 주체가 되는 여행을 경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개개인들이 마이크로 엔터프리너십이라고 하죠. 이렇게 무언가를 공유하고 같이 생산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다 소규모의 기업가를 경험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쉽게 소셜 임팩트를 낳을 수가 있어요. 더 많이 공유할수록 더 많은 임팩트를 낼 수가 있고, 그럴수록 우리는 서로서로가 다 윈윈하는 프로핏을 낼 수가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몇 가지 예시인데요. 서울에서 진행해오고 있던 혹은 하고 있던 프로젝트들이에요. 대학생 친구들이 우리 동네에 있는 마을 시장, 요즘 뭐 재래시장 많이 얘기하는데 그냥 가면 재미없잖아요. 거기서 런닝맨과 같은 투어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방학 동안.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엄마랑 같이 손잡고 시장 갈 경험이 없을 과원의 친구들이랑 같이 동네 서울을 여행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작년, 재작년에 태국에서 수해가 굉장히 많이 났었잖아요. 수해 지역에서 같이 지역 사회적 기업과 같이 이제 수해 지역에서 하는 쿠킹 워크숍을 만들었어요. 이 쿠킹 워크숍을 해서 여행자들이 요리를 해 먹을 때마다 지역 주민들은 이걸 통해서 일자리가 생기고 수해 복구 현장에 도움이 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이렇게 호스트를 하시는 것처럼 지역에서 어떤 경계 없이 누구나 다 호스트를 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걸 보여드리면서 그냥 끝을 내려고 하는데요. 이 친구들이 아까 소개했던 필리핀 친구들입니다. 원래는 올해 3월달에 졸업 예정이었기 때문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매 3개월마다 이 지역을 방문을 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근데 다행스럽게도 작년 10월까지 총 12명의 여행자들을 이 친구들이 호스트를 했고요. 굉장히 적은 숫자인데 이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이기도 했어요. 12명의 여행자들이 이렇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안내하는 경험을 통해서 지난 10월달에 최종적으로 이주노동자를 가지 않고서도 이 호스트 활동으로 지역에서 일자리를 자기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내려서 지금도 열심히 활동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소개를 드렸더니 올 6월달에도 여행자 4분 가족분들이 여기가 지금 세부 옆에 있는 보울섬이거든요. 이 지역에 여행을 가시겠다고 하셔서 또 열심히 설레는 마음으로 현지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여드리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보여드릴 영상은 제가 근데 얼마나 좋아했죠? 많이 했나요? 욕심부려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마지막으로 보는 영상은 플레이 플래닛이 어떤 여행들을 추구하는지를 우리 유니타스 브랜드와는 견줄 수 없겠지만 최대한의 브랜딩을 담아서 가치를 담아서 제작을 했고요. 3분 정도 되는데 실제로 필리핀 친구들이랑 같이 만든 작업이에요. 이걸 보여드리고 하면서 저는 그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죄송한데 제가 쉬는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잠깐 작동이 안 돼서 쉬는 틀린 걸로 한번 다운을